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 한 3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네. 시간에. 근데 오늘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듯 싶더니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열풍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기본으로 들어가서 네. 기본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지만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게 상품 이름이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디지털 화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언론에서는 요새 가상화폐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문 예. 기사 제목도 가상화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예.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그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그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상화폐는. 예.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있죠. 이건 진짜 화폐 기능을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정상화폐예요.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그렇게 인터넷상을 돌아다니기만 하지 정상화폐거든요. 예. 그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암호화폐라고 하지 가상화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게 혼용돼서 아하.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이런 네, 그게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암호화폐는 사실상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암호화폐 말고도 뭐 알트코인 그리고 뭐 잡코인, 네. 동전코인 뭐 별의별 얘기 명칭들이 다 있어서요. 예. 그게 암호화폐 시장의 선구자인 그 비트코인이 이제 제일 처음 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후발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얼터너티브 코인 영어로는 그거에 이제 축약어인데 그걸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가장 유망하고 이제 거대한 알트코인으로 알려지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리플,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오스 이런 게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중에는 그 비트코인을 뒤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코인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작은 그 중소 코인들이 수백 개나 되고요.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알트코인은 대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난데없이 이제 수백 퍼센트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난데없이 또 상장 폐지가 돼서 예. 그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경우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덤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알트코인은 보통 1,000원 이상이면은 지폐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100원에서 한 1,000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면은 동전 취급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동전 코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잡코인이라는 거는 그게야말로 잡스러울 때 그 잡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잡코인은 시총이 수익권 안에 들지 않는 낮은 알트코인을 일컫는 말인데 예. 주식시장에서는 비우량주를 잡주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거를 빗대서 이제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코인 뭐 종류도 많지만 코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잡코인도 있고 나름에서는 또 우량 코인도 또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이 코인 시장을 보면 이런 잡코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 네. 이런 잡코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특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마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허가를 안 해주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데 국내 1위 거래소인 그 업비트에 상장된 암호화폐 수가 178개나 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미국 최대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수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58개에 그치고요. 일본 최대 거래소 그 비트플라이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종만 거래를 합니다. 주식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려면 상당히 까다롭게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는 각 거래소가 그냥 알아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불분명한 그 잡코인들이 유독 많이 그 상장이 돼서 투기성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잡코인은 대부분이 그 한방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만큼 그 변동폭이 커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한국 암호화폐 투자의 약 90%가 알트코인에 그 몰려 있고요. 이 중에 30%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알트코인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잡코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이 암호화폐를 그 사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단계 예. 뭐 등등 여러 수법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예. 그 통상 코인을 발행하는 코인 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을 하면은 거래소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성이나 재단 투명성 등을 이제 확인하고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게 그냥 자의적입니다. 어떤 예. 기준이나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난립한 200여 개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먹구구식 그 코인 상장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국내 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전 그 빗썸 코리아 빗썸 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그 이름이 이제 BXA라는 그 토큰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빗썸 거래소에 상장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홍보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한 3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예. 그 BXA 토큰은 빗썸의 최대 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2018년 10월 빗썸 홀딩스를 설립하고서 발행한 암호화폐인데 이게 2019년 2월 개당 이제 150원에서 한 300원에 그걸 팔았거든요. 그 전부 300원어치를 이제 팔았는데 거래소 상장이 무산되고 나서 그 개당 4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예. 이 사람 말만 믿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 본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사기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횡행한다고 하면 정부 당국이 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그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커지고 있지만은 정부는 주무부처조차도 지금 못 정하고 있고요. 예. 2017년 암호화폐 광풍으로 한바탕 그 혼란을 겪은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정부 여당의 그 뒷북대행은 비트코인 광풍을 휩쓸고 간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은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아직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좀 외국은 특히 이제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우리하고는 좀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류 은행들을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2017년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상품도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2019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그 가상 자산을 이제 암호화폐죠. 이거를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양성화한 상태입니다. 그 제도권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그렇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절대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말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거든요. 예.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암호화폐 거래자를 정부가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올 9월까지 특정 그 금융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할 수도 있다. 그것도 또 뭐 다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예.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 말 하나하나는 틀린 말은 사실 없습니다. 다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 박상기 당시 그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암호화폐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한 적이 출렁이었죠. 있었죠. 상당히. 예. 예.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또 폐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킨 것과 지금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이상한 발언이 된 거죠. 올해 이제 1분기 4대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금액이 1,480조 원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거래 계좌가 하루 7만 개씩 불어나고 이게 검증되지 않은 불량 코인이 난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 의혹이 불거지고 또 유력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실질 가치가 없는 화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들. 예, 그러니까 예. 특별금융법 이외에 뭐 일관되고 통일된 그 법이나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9월의 거래소를 폐쇄한다. 뭐 그래도 또 정당한 금융거래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혼란만 거잖아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해야 세금도 받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그러려면 엄격하게 규제를 할 것인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불법 거래나 사기성 거래는 엄격히 이제 처벌을 하고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면은 뭐 정상적인 거래니까 세금 거두면 되는 것이지 왜 예. 이걸 늦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세남 오늘의 이슈도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2802번 쓰시는 분인데요. 몇 년 전 일부 지인들이 비트코인 얘기할 때 너무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고 실체가 없는 곳에 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주식시장과 함께 과열되기도 하고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만나면 코인 얘기를 하니까 세상 참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빠른 건지 적응이 안 되는 게 슬픕니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반면에 또 6397 쓰시는 분은 요즘 뭐 사람들은 이미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비정상적인 구조를 차근차근 고쳐가면서 과세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과세는 하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맞습니다. 투자자에게 책임은 있지요. 그래도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보호 법안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인정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또 의견이 갈리는 두 분의 의견을 문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많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가상화폐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상화폐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또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대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문세 길을 걷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수사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